아스트 채권은행 등의 관리 절차 개정 신청이라는 공시 내용이 있습니다. 신청일자는 7월 14일자고요. 관리기관은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 신청 사유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부담 해소가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영위기 극복 및 조속한 경영 정상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범위 및 내용은 채권 금융기관 공동관리 신청 결의를 이사회에서 했다. 한마디로 돈 부채를 못 갚게 생겼는데 좀 해결 좀 해달라. 그 대신에 이제 경영 간섭을 받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아스트를 분석하게 된 동기는 좀 상반기 거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마침 또 시간을 좀 내가지고 2023년 1분기 슬프 분석을 해가지고 적자가 났기 때문에 손익분기점까지만 매출을 예측해 보는 것으로 계획 예측이죠.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매출은 3.3% 증가했고요. 영업 손실 84억 원이 발생됐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0.32전으로 극히 저조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손으로서 매출은 360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고, 그러나 그 가공비 배부자산은 약간 좀 더 증가했어요. 이 정도면은 뭐 그렇게 무리한 거는 아닙니다. 매출 원가가 매우 크게 증가했으므로 매출 총이익 130%가 떨어졌고, 판매 관리비가 또 95.3%나 크게 증가했어요. 매출 총액은 떨어지고 판매 관리비가 크게 증가했으니 적자가 안 나올 도리 방법밖에 없겠죠. 46억 원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196.3%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가 회계는 결산이 됐는데,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5.7%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차이 퍼센테이지에 의해 가지고 원재료 가격이 아마 폭등을 했을 것이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치가 좀 처음부터 의구심이 들어가게 합니다. 또한 그 스루풋 금액상으로 5.6% 감소했고요. 스루풋율은 8.4%, 마진율이 80.4%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이 23.7%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생산성 0.79면은 마이너스라는 얘기고요. 83억 6,800만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무려 754.5%가 추락을 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 손실하고도 매우 큰 차이가 있는데 거의 38억 원 차이가 있습니다. 손실이 더 났는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해 있다는 그 상황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과 제공품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인데 42억 원이 증가했어요. 전년도보다 더 증가했죠. 이런 거고요. 이런 그 상황을 보고서 그 전체 또 원재료 포함해서 전체 재고자산은 63억 원 증가했고요. 근데 평가 충당금이 마이너스면은 요게 그 환입을 또 잡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물 재고 실사를 해보고 싶은 상황이다. 제공품이 너무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가 또 수주 산업일 것 같아요. 영업 성격으로 봐가지고 항공기 부품 회사니까 수주 채용액이 이제 1,000달러 기준인데 그냥 1,000원으로 생각하면은 29억 9,800 아니죠. 요거 하면은 29억 9,800억입니다. 기 납품액이 761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수주잔고가 22억 3,700만 원 남아 있는데, 이런 방법은 아마 그 초등학교 수준 아니면 일개 공무부 수준, 그러니까 이런 이 수주잔고의 표현 방법은
어디까지나 그 현대중공업한테 가서 좀 배워들 와야 될 것 같아요. 이 기납품액이 매출액하고 일치를 시키게 작성을 해야죠. 매출액이 360억 분이 뭐 얼마 안 됐는데 뭐 이게 그 좀 틀립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뭐 재료비와 운영비용을 디커플링하라는 것을 이제 의미 있게 써 놓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이 지금 제품 및 제공품의 변동금액이 과연 이게 타당한 금액이냐 이런 게 관심 대상이고, 원재료비는 이제 사용액으로 보이는데 요거를 두 개 합친 게 이제 매출원가 재료비인데 2억 4,900만 원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 제품 및 제공품의 변동금액 마이너스면은 재고가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출원가 계산할 때는 이제 재고가 늘면은 매출원가가 내려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전년도에는 이 저기 마이너스가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게 성립이 되냐? 이렇게 디커플링 하면은 장난질한 게 눈에 띕니다. 운영비용 23.7% 증가했고요. 그래서 그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게 공장 가공비인데 376억이고 20.5%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3.3%뿐이 증가를 안 했는데 뭐 이렇게 또 이 현장 가공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제조 비용에 대한 가공 비율은 7.2%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료 비율은 11%가 상승했습니다. 여기로 봐서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여기서도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인데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은 PQ 생산 재료비의 차이 금액과 동일하고, 그것은 총 제조 비용하고 차이하고도 일치합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가액과, 그런데 이 16억 7,400만 원, 전년은 43억 7,300만 원을 합리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제시한 이 금액이 어떤 근거로 나와 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은 전년도는 일치했지만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 마이너스가 환입이고, 요거는 이제 평가 손실을 더 잡았다는데 이 갭 정도 수준까지 높은 이렇게 평가 손실액이 왔다 갔다 50억을 환입 잡았다가 또 평가 손실을 또 잡았다가, 이 재고자산 평가도 사실 분식회계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갭2 이것이 또 무엇인지 추측할 방법은 없습니다. 4억 6,700만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느냐라고 우리는 따져 물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28억 4,300만 원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5.5% 감소했고요. 직원 수는 반대로 16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당 평균 임금이 4,500만 원으로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11.5%가 평균 임금이 삭감이 됐다. 이렇게 이제 예측할 수 있겠어요. 인플레 시대에 이렇게 월급을 깎아가면서 동기부여들이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외주 용역비가 311억 원이나 되는데 이게 25% 증가했어요. 지급 수수료는 뭐 거꾸로 감소했습니다만은, 근데 1분기 매출액이 360억인데 외주 용역비가 310억 원이라면은 이 용역비가 외주 용역비가 손익구조의 핵심 원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 금액을 집행해 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예전역의 손익구조가 이익구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기술 자립도가 안 되니까 외주 용역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이 소수점 한 자리로는 그 재고 회전율이 일치합니다만은 소수점 두 자리는 그래도 회전율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수르픈율은 8.37% 하락을 했고요.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회사가 우리는 그런 분식회계 하는 데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원재료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입증할 데이터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레버리지율이 이제 이자 부채율인데 전년도에 53.9%니까 이미 전년도에도 그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져 있는데 이번에 일부 갚았지만은 47.7%입니다만은 상반기까지 해서 이 비율이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투하자본 이익률도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분식회계 이 개연성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 조건 논리로 정리를 해 본 거고요. 한마디 더 추가를 한다면은 실사를 통해서 그 재고 회전율 수량, 특히 저는 제공품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매출도 얼마 안 일어나는데 그렇게 그 부품을 만드는데 생산 리드 타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회사냐?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냄새가 좀 팍팍 납니다. 원재료 및 제품 가격 추이는 비공개입니다. 반증 추론을 검증하기 불가능합니다. 반증이 완료되기까지 저의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적자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역산해 내면은 1860억 정도 하면은 원래 그 손익분기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재고가 4% 증가한다고 보면은 가만히 있어도 43억 이익이 납니다. 요거는 이제 그 2003년도 매출이 4, 3분기 포함해서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래서 재고를 4% 줄인다면은 적자 48억 원이 다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주 원가 회계에 아주 지랄맞은 그런 산식인 거죠. 이거를 수백 년 동안 이 기업체들이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진리인 줄 알고들 쓰고 앉아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로 봅니다. 원가 회계는 재고 증가만 해도 이익 증가를 의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스루풋 상으로는 1440억이면은 당연히 적자가 나는데 요거 그 실적을 단순 4배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적자가 나는데 이걸 흑자로 돌리는 방법은 재고 회전율을 1.7회 전까지만 좀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싸게 하는 대신 또 추가 납품을 더 해가지고 그러면 진행 중인 것을 지금 제공품을 빨리 끝낸다는 의미지 추가 판매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매출 인식을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매출이 1960억 정도 할 수 있어 가지고 126억 이익이 난다. 그런데 이 갭이 너무 큽니다. 그 스루프트 회계 기준은 14만 4천 원 이걸 단가로 비유한다면은 원가 회계 기준은 18만 6천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분석 경험을 통해서 작성된 4분면 매트릭스는 재고의 증가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스루풋 회계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니까 적자가 지금 더 낮죠. 그리고 판매액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스루풋 회계를 채택하면은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주가가 1645원으로서 2350원이나 추락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이제 34%뿐이 되질 않고요. 알파 에어로 유한 회사가 41.83%를 가지고 있고 이 알파 에어로 유한 회사의 그 최저주주는 유암코 기업 리바운스 제 13차 기업 재무 안정 상호 투자 합자 회사 10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이름도 엄청 기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 블로그 독자께서 문의한 대로 재고자산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네, 문제가 있고요. 제공품이 의심스럽고 거기에서 산출된 매출원가 내역의 재고자산 변동액이 어떻게 산출된 건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매출이익이 많이 나오도록 속된 말로 조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느냐. 저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격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투명성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반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